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어르신들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경로 대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뉴저지 경로 대잔치 입장권이 배부됐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의 경로 대잔치를 향한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경로 대잔치 행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경로 대잔치의 입장권이 선착순으로 배부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입장권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등 MK 경로 대잔치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은 MK 경로 대잔치가 기대된다며 무료 입장권 배부에 연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신경 쓰셔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인 잔치 해주셔서 그냥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엄청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 이 방송 프로가 참 우린 희망이 돼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MKTV에서 이렇게 여러 노인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경로장치는 노인들인데 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MK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 경로 대잔치는 오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6월 15일 팰리세이드 팍 파인플라자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려 어르신들에게 푸짐한 상품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7일 뉴욕 지역 한국어 정규반 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7일 뉴욕에 위치한 정규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We've been very excited to be able to bring Korean culture and Korean language to our school. We were the only high school in the Bronx that offere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lass. And we have two classes. We have approximately 40 children who've been taking it this year. They've been really excited to take it. I thank you for choosing Korean language for your additional foreign language class. And I hope really kids and parents enjoy Taekwondo because you chose Taekwondo as a physical training. But I think Taekwondo brings people to spiritual training too and then discipline. 장학금 수여에는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총 13개 학교 중 11명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300와 함께 그중 9명은 한국에 이중화 방문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한국어를 좋아해요. That means, for those of you who don't speak Korean, which is probably living here, my mom included, it means I like the Korean language. 우선 저에게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연도가 한국어를 듣는 3년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인데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끝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장학생 11명과 지도교사 및 학부모 30여 명이 참석해 장학금 수여를 축하했으며 김영목 총영사가 격려사와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한국어반 장학증서 수여를 계기로 뉴욕을 포함한 미 전 지역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수업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올해로 제9회째를 맞이하는 포틀리 아트 앤 뮤직 페스티벌이 지난 5일 포틀리 메인스트리트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각종 볼거리와 이벤트로 흥미있었던 현장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뉴욕 일원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시 쿨링센터가 일제히 문을 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맨하탄을 기준으로 오늘은 96도, 9일은 100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이틀에 걸쳐 쿨링센터를 개방해 냉방시설이 부족한 곳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폭염 대처 요령으로는 기온이 가장 높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시에는 선스크린을 바르고 모자를 쓰며 물을 많이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을 비롯한 각 주정부의 불법 체류 학생 거주민 학비 혜택에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거주민 학비 정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반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방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주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 체류자 학생 학자금 지원 법안 처리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현재 불법 체류자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주는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워싱턴 등 11개 주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한미 정보 관리 등의 지메일 계정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주미 한국 대사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7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달 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관리 등의 지메일 계정에 대한 해킹 공격이 적발됐다는 사실을 주미 대사관 측에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구글 측은 특히 대사관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킹 진원지가 중국 진안 지방이며 해킹 공격을 받은 아시아 국가 관료 가운데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미 대사관은 지메일을 사용하는 모든 직원에게 즉각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다른 이메일 서비스를 쓰는 직원들에게도 해킹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제출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에나 로스 레티넌 의원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과 현대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제재 대상과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들 3개국의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품은 물론 재래식 군사 물품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기관 업체도 제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이들 기관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 청소년들이 백인 청소년들에 비해 컴퓨터와 텔레비전 등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13분을 텔레비전,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미디어 활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인종 청소년에 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미디어 사용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흑인과 히스패닉계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13시간을 미디어 사용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백인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8시간 36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8일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보건학과장인 프레드릭 짐머만 교수는 청소년들은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부모들이 생업으로 바빠 자녀들 생활에 관여하기가 힘들 경우 미디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불법 주택 개조를 쉽게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리버 코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빌딩국 조사관들이 불법 개조 적발을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주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거주지에 2번에 걸친 진입 시도가 실패할 경우 빌딩국장이 등기 우편으로 건물주에게 3번째 조사 일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발송 10일 이내에 응답이 없을 때에는 빌딩국장의 판단에 따라 법원에 진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조사관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 허가서를 보여주고 주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례안은 이번 달 중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미국 대도시의 대형 사무용 건물들이 속속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몇 주일 동안 시카고의 윌리스 타워, 워싱턴의 컨스티튜션 센터, 뉴욕 시그램 빌딩 등을 비롯한 많은 대형 사무용 건물들이 시장의 매물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 사무용 건물의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자 대형 사무용 건물을 서둘러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소위 라니냐 현상이 올해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에서 홍수와 토네이도, 대형 산불 등 연쇄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상예측센터의 기상학자 미셸 르녹스는 8일 중부와 동태평양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올해 기록적일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보험 위험 관리 컨설팅 업체인 에이온의 기상 전문가인 스티브 보웬도 미국에서 올해 발생한 각종 재난은 라니냐 현상 때문이라며 올 들어 미국에서는 각기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낸 대형 기후 관련 재난이 8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고 부초는 수도 워싱턴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A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미 인구 통계 조사 자료에 2005년에서 2009년 카운티별 가구 연소득 중간값을 토대로 10대 부촌을 선정한 결과 풀스 처치, 라우던 카운티, 페어팩스 카운티 등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의 지역들이 차례로 1위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5위 역시 워싱턴 인근 지역인 메릴랜드주의 하워드 카운티가 차지했습니다. 수도에서 6마일 떨어진 풀스처치는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는 도시로 연 가구 소득 중앙값이 11만 3,313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헌터든 카운티, 모리스 카운티, 서머셋 카운티 등 뉴저지주의 카운티 3곳이 10대 부촌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콜로라도주의 더글러스 카운티가 7위를 차지하는 등 부촌 대부분이 동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TVK를 통해 미 서부 지역의 동포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LA 한인 정치 단체들이 내년에 열리는 한국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우편 투표와 추가 투표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한국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정치 단체들이 내년 열리는 한국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한국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와 LA 민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기 이전 재외국민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당의 자생적 성격을 띠는 두 단체가 힘을 모은 것은 의례적이지 않는 일로 230만 재외국민들의 주권 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한나라를 지원하는 단체가 됐든 또 민주당을 지원하는 단체가 됐든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재외국민의 그 주권과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 성토를 시작하는 겁니다.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절차의 편의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단체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전달해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등록과 투표, 추가 투표소 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투표소와 절차 간편화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누가 원하는지 또 누가 반대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 그분들에게 홍보하고 더 노력을 해서 이분들도 찬성으로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앞으로 노력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이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과 관련된 법 개정을 할 시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또 선거법 개정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인단체들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요구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6월 8일 날씨입니다. 오늘 최고기온 93도까지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4도로 일교차 크지만 비교적 높은 온도로 오후에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6월 9일 날씨입니다. 8일보다 최고기온 2도 상승해 98도 기록하며 폭염 지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 7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프롬 시즌이 시작되면서 한껏 들뜬 기분을 자제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음주운전이나 탈선 행각에 대한 우려로 한인 학부모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프롬 파티와 졸업이 연달아 있는 6월은 10대 청소년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기여서 학부모들과 10대 고교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방교통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프롬 기간 중 전국 평균 5천여 명의 10대가 부상당하고 50여 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으며 16살부터 20살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10대 운전자들의 대형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저지 주검찰청은 지난달 졸업 시즌을 맞아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주검찰청은 고등학교 졸업 프롬 파티와 대학 졸업 시즌이 시작되면서
21살 이하의 미성년자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주 알코올관리국의 제리 피셔 국장은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될 경우 최소 $500의 벌금과 함께 6개월 면허정지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졸업 시즌을 맞아 청소년 음주 문제 및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해 미 전역의 경찰국들이 주류 통제국과 합동으로 한인타운을 비롯한 전 지역의 리코스토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함정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포트리 한 가정에서 벌어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술과 마약 파티로 인해 다수의 한인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돼 한인 사회에 경종을 울렸듯이 특히 한인 청소년들의 음주 단속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은 특히 고등학교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업소들을 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중 주류를 구입하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한 업주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졸업 시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학생들의 음주 관련 사건들이라며 미성년자의 수류 구매 통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졸업 시즌을 맞이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불법 음주 행위를 자제하고 건전한 졸업 문화를 꽃피우려 아름다운 한인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사최 변호사님께서 배책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배책은 사기로 경찰서 신고할 수 있을 경우는 은행에서 돌려받은 체크 카피와 수표를 받을 시 당시 그 본인 신분을 증명한 아이디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매매가 일어난 그 주변 경찰서나 아니면 그 체크가 발행된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 그 주변 경찰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발행한 사람에게 바운스나 그 체크 상황에 대해 언지로 주거나 돈을 가져오라는 권고 또는 권유 등의 요구는 가능하지만 그 범죄를 의식한 협박 등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